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명 20일의 정책의 의장을 맡고 있는 지용구입니다. 오늘은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만드는 대화 스킬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3일차 강의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상대방의 성향을 대화에 사용하는 절차와 그리고 구체적으로 성향별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가 많이 나 있는 상대방과의 대화 그리고 인간관계의 황금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사람으로 변하나, 이게 백업 스타일이라고 해서 잠재 스타일이라고 얘기하는데 말이 어려워서 그냥 화가 많이 나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화가 났을 때 보통 보다 더 완강해지고 어느 때보다도 자기 자신의 스타일을 고집합니다. 먼저 주도형을 보겠습니다. 주도형은 여러분 알다시피 직설적인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화가 나면은 굉장히 통제적으로 변합니다. 통제적으로 변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강요하는, 좋게 얘기하면 강력하게 추진하는 하나의 스타일이 되겠고요. 눈빛이 차갑고 단호합니다. 그리고 자세를 엄격히 하고 직배 손가락을 강하게 흔듭니다. 그리고 크고 귀에 거칠 목소리를 내고요. 평소보다 더 빨리 의사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화가 많이 난 걸 지나서 극도로 화가 났을 경우 하는 행동 좀 또 틀립니다. 그때는 어떤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냐면은 감정을 전혀 드러내지 않습니다. 거꾸로요.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말을 거의 하지 않고 감정이 배제된 상태에서 상당히 드라이하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기계적이고 사무적으로 변하고요. 다른 사람과 있어도 몸은 다른 사람과 있지만 이미 감정 교류가 차단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만나는 걸 회피하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게 되고요. 이것은 조금 이따 얘기할 분석형의 첫 번째 스타일하고 같습니다. 그 회피가 되겠죠. 그 다음에 분석형이 화가 나 있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조용하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스타일인데 화가 나면은 다른 사람을 회피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얘기했는데 불구하고 이 친구들 참 못 알아듣네 하면서 아예 그냥 상종을 안 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을. 그래서 보면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채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요.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얘기만 합니다. 그 다음에 감정 교류가 차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극도로 화가 나 있을 때는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은 주도형이 냈던 1단계인 화가 났을 때 통제 스타일로 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생전 다른 사람한테 통제 안 하던 사람이 상대 통제를 하게 되고 강압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주도형처럼. 평소보다 더 감정적인 표현을 하게 되고요. 남북하게 대하거나 통제하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 우호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호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잘 주고 협력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화가 많이 나 있을 때 어떤 스타일을 보이냐면 사실은 표현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났는지 안 났는지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대화할 때 그 화가 안 난 모양이다 하고 평상시처럼 대하면 안 됩니다.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냥하게는 말을 하지만은 신체의 언어가 변합니다. 그걸 잘 여러분들이 포착하셔야 되고요. 나름대로 조용한 방법으로 근데 굉장히 완고하다. 진심 없는 순응을 한다. 그 다음에 마음씨 좋은 사람이 화를 잘 안 내고 한번 화나면 무섭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그런 스타일인데요. 화를 내는 것도 느리지만 일단 화가 나면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 오래 가고 용서도 잘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우호형이 극도로 화가 나 있을 때는 표현형처럼 비난을 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전 나쁜 말 안 하던 사람이 거리낌 없이 자기 감정을 드러내고 공격적으로 비난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표현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사회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으로서 비난을 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한 불만을 가져서 얘기하는데 상당히 단호해지고 거리낌 없이 자기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난폭하고 굉장히 사나운 말을 씁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잘 하고요. 큰 소리 내고 아주 호전적으로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극도로 화가 났을 때는. 근데 이 사람이 화는 냈지만은 또 뒤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화도 내지만은 그 대신에 뒤끝이 없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해소한 후에는 내가 언제 그랬냐 하는 식으로 그냥 평상시처럼 행동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극도로 화가 나 있을 때는 우호형 스타일의 무기인을 하게 되는데 말수가 적어져요. 그 말 많던 사람이 말이 적어지고 적극적인 모습이 사라지고요.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에너지가 사라지고 말투가 상당히 기계적이고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를 갖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스타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화가 나 있을 때 다른 사람은 화가 나니까 나도 화가 나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나나 또는
대화하는 상대가 화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내가 화났을 때 화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스트레스를 줄여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줄이려면은 쉬는 게 가장 좋은데 중요한 것은 내가 쉬어야 되는데 쉴 시간이 없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당연한 얘기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본인이 화가 난 거에 대해서 표시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화가 났을 땐 절대로 의사결정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 화났을 때 의사결정하면 경솔할 수 있기 때문에 두고두고 후회되는 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 있는데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고 할 때는 자기하고 비슷한 능력의 사람한테 유능한 사람에게 위임해서 의사결정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될 것은 사람들이 꼭 좋은 여건에만 항상 웃는 얼굴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그것을 좀 유념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화났을 때 이를테면 주도형이라든가 그 다음에 표현형은 화가 난 것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목소리 커지고 행동이 좀 이렇게 과하기 때문에요. 근데 분석형하고 우호형은 화가 났는지 안 났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상황이 빠를수록 여러분들이 대처하는 능력이 생기겠죠.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이 화가 나 있을 때 여러분이 겉따라서 화를 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화를 낼 때 반감 가지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왜 지금 화를 내지? 이유가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화나는 이유가 반드시 있어서 나름대로 그걸 화나는 것을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공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화를 내는 대상이 여러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상대방이 화가 나 있을 때 하는 행동이 있죠. 근데 통상 보면 반대로 하죠. 화가 나 있는 사람한테 화내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삼가해야 될 그 행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도형이, 추진형이 그 화가 났을 때는 통제적으로 변한다고 얘기 드렸는데 상대방이 긴장을 늦추고 느긋하게 생각하라고 캄다운이라는 말을 쓰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분석형은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랬죠. 화가 났을 때. 근데 그 사람한테 속을 털어놓고 마음의 부담을 덜으라는 말을 갖다 했을 때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우호형이 속으로 화가 나서 삭히고 있는데 묵인하고 있는데 그런 우호형한테 이봐요. 정직해봐요. 마음을 털어놓으세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표현형, 화가 많이 나 있는 표현형한테 비난하고 있는 표현형한테 제발 소리 좀 그만 질러요. 우리 대화로 좀 한번 풀어봅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썩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화가 나 있을 때는 그 벗어날 때까지 잠시 시간을 배려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아예 대화를 하지 않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화가 나 있는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어떤 그 모습과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본 강의에 마지막이라 볼 수 있는 인간관계의 황금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여러분과 다른 성향의 네 가지 스타일을 보이는데 스타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그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 수용하고 융통성을 발휘하는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3일 동안 여러분들이 학습한 내용에 입각해서 다른 사람 입장이 돼서 대화를 할 때 상당히 그 대화가 원만하고 바람직하고 성공적으로 변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뭔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황금률이라는 건 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존중, 공정, 그 다음에 정직 이러한 가치에 기반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 황금률이 되고 좋은 관계를 이루는 가치 기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보면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이 있죠. 거기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싫어하는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황금률에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리기를 존중, 공정, 정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먼저 존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중이라는 얘기는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그런 마음이 바로 존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테면 상대가 인간다워 내가 존중을 해주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께서 상대를 너무 높게 평가해서 생길 수 있는 오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격려를 한다든가 존중받을 가치가 없다고 얘기한다든가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될 것을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그 네 가지 스타일에 대해서도 경청이라는 말을 많이 드렸는데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그것을
것을 굉장히 경청하는 것.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경청이라는 것은 공감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냥 듣고만 있어도 안 되고요. 아, 그렇죠. 아, 그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맞장구를 쳐주는 게 바로 경청입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은 대화가 보다 원만하고 여러분들 페이스로 끌고 갈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청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예의입니다. 예의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문화규범으로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일반적인 인식된 동의된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사람과 만날 때 안녕하세요라는 말씀을 또는 사람과 마주칠 때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하시죠. 그것은 일반적으로 동의된 누구나 자타공유하는 동의된 생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의가 바른 사람이 상대방을 상당히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가장 편안한 기술이 편안하게 해주는 기술이 예의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 편안하게 하는 사람은 예의가 가장 바른 사람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무례하면은 본인한테도 무례함을 또 피드백 받기 때문에 결코 성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념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형식적인 공손보다는 마음에 우러나오는 정중함이 중요하다. 이것은 호의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존중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공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함을 얘기하는데 공평이라고도 얘기하죠. 이거는 윈윈 전략, 상대방과 내가 서로 윈윈 전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도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문지 조사했을 때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길 바랍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가장 많은 대답이 공정하게 또는 공평하게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정하다는 단어는 상대방한테 대한 예의이자 상당히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공정의 의미를 내가 상대방이라면 내 제안, 내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라는 말로써 공정이란 말을 상당히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공정정대하게 대하는 것이 바로 좋은 관계 형성한 지름길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직이란 말은 꿈이 없고 바르고 고든 마음이 되겠는데 이를테면은 정직한 사람은 절대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믿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서로 나와 똑같이 윈윈 전략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를 숨기지 않고요. 나한테만 좋은 정보를 갖다가 유리한 정보를 숨기지 않고 바로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도 거리낌 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정직한 사람은 정말로 진실한 사람인데 이들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사람이 교황 요한 바울 23세가 보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솔직하고 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농부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비천한 출신임을 절대 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혁명 20일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혁명 20일의 서민 포퓰리 15조 중에서 제 2항을 보면 2조를 보면은 공정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정에 대해서 보면은 대입 학력고사 부활 또는 내신 폐지, 사법시험 부활이라든지 로스쿨 폐지, 그다음에 의전원이나 의학전문대학원이라든지 공공의를 폐지하는 이것이 공정을 표방하는 서민 포퓰리즘의 정신이 되겠고요. 또 정직한 거에 대해서 요한 바오로 23세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저희 황장수 뉴스 브리핑의 황장수 소장 이분이 정직에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 둘째하면서 서러워할 정도로 절대로 근거 있고 확실한 얘기만 하시지 그렇지 않은 얘기는 절대 안 하는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정치평론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께 화가 나 있는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그 모습과 대처하는 방법 그리고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수용하고 융통성을 발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뭔가 부족하다 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가치 기반인 인간관계 황금률 존중, 정직, 공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